안녕하세요. 바이바이 중독TV 정신건강 전문의학과 전문의 신재호.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신영이가 다시가 아니. 안녕하세요. 바이바이 중독TV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재호.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김아영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자살 시도자의 52.6%의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2018년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음주와 자살 위험과의 높은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. 그러면 이번 시간엔 무엇을 알아볼까요? 센터장님, 술 좋아하세요? 좋아. 아주 좋아. 소시적에 조금 마시긴 했습니다. 네네. 그럼 무슨 술을 좀 즐겨 드시나요? 저는 시원한 맥주를 좋아하고 와인도 가끔씩은 즐겨 마시는데, 아니 지금 술을 자제하고 조심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인데 왜 제 술 취향에 대해서 궁금하세요? 이렇게 술이 센터장님도 마시는 술이 있고 누구나 쉽게 구하고 마실 수 있는 술인데 어떤 사람들은 술을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? 그리고 어느 정도 마시는 술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? 오늘은 사회적인 음주와 문제 음주를 어떻게 구분하느냐, 이게 궁금하신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예방 캠페인을 나가다 보면 이 정도 술 마시는 건 괜찮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중독 기준이 이하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. 그쵸. 네. 술 문제가 심각해지신 분들이 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에 비해 일반 집단들이 이렇게 내소에서 상담을 받을 땐 좀 답변해드리기 애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통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의 음주를 캐주얼 드링킹, 이렇게 소셜 드링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사교적인 목적에서 가볍게 마시는 술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술을 이제 아주 문제 수준으로 어떤 의존 상태까지 마시는 그런 정도를 상담해드리는 분과 달리 이렇게 적절하게 좀 즐기고 문제가 안 될 정도로, 그러니까 어느 선인지를 안내 드릴 때하고는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,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남들 마시는 만큼 마셔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술 잘 드시는 분들 옆에는 또 더 잘 드시는 분들,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나는 남들에 비해 술을 적게 마시는 거야, 조금 마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취하게만 안 마시면 된다, 뭐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된다, 나는 다음날 출근하니까 괜찮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근데 이 정도를 지킨다고 적정 음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센터장님,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술이 취하지 않고 다음날 출근을 잘 한다고 하면 괜찮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? 그 상태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사실이다든지 아니면 쭉 그 상태로 지켜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. 하지만 매일매일 음주를 해야 되고 일정 양을 드시지 않으면 결국은 그 양을 혼자서라도 술을 마시면서 채워야 되고 하는 분이라면 현재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마시는데 과음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?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두 번 가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시지만은 그 경우도 문제 음주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과음, 그러니까 취할 때까지 습관적으로 매번 마시는 분들이라면, 그러니까 가끔이라 하더라도 계속 포금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걸 정리해보면 매일같이 음주하거나 일정량을 꼭 채워 마시거나 가끔 마셔도 매번 과음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 음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사회적 음주는 사교적으로 어울리기 위해서 가볍게, 그러니까 너무 취하지 않게 마셔야 된다는 거고, 그냥 안 마셔도 그만, 뭐 마시면 괜찮지만 다음에 안 마시고 다음에 마셔도 괜찮지, 이런 정도여야 됩니다.
그리고 일하는데 문제가 없고, 그리고 술 마시고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 않더라도 어떤 스트레스 해소나 우울증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나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술이 사용되고 있다면 그거는 결국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군요. 어울리기 위해 가볍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신다. 그런데 다들 술을 취하려고 마신다고 하는데 취하다라는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? 네, 맞습니다. 제가 이 부분이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, 근데 문제가 있는 정도의 취하다라는 거를 제가 딱 어느 선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, 근데 일단 알딸딸하게 조금 마셨다라고 하는 정도가 좀 사회적으로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선이지 않을까 싶은데, 이제 그 정도가 어떤 뇌에 영향을 주는 알코올 농도로 보자면은 0.05% 정도 1단계인, 근데 이 정도 수위가 실은 이제 맥주 2잔, 뭐 소주 뭐 2잔 이렇게 네. 이제 가볍게 마시는 술 정도를 이야기합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리고 2단계가 되면 0.05%에서 0.1% 정도 사이의 알코올 농도인데,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사고나 판단력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영향이 간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그 알코올 혈중 농도 3단계인 0.1%가 넘어가면 이제 뭐 판단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에 현저하게 영향을 주고, 뭐 걷는 것도 갈지자로 걷게 되고 이제 확연하게 누가 봐도 취했다고 보이죠.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은 뭐 귀가 중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, 또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고, 어떤 폭력에 휘말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술은 취할 정도는 안 된다고 봅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, 센터장님. 아유, 아쉽네요. 벌써 끝날 때가 됐나 봐요. 네.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 자신의 스트레스나 감정을 달래기 위한 혼술이 일상적으로 반복된다면 소량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.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안 된다.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미는 좀 메시지가 있는데요. 자,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. 듣고 제가 미는 네. 겁니다. 자, 혼술 노, 취하게 술 노, 우울할 때 술 노. 혼술도, 취하게 술도, 우울할 때 술도. 맞나요? 네. 앞으로 연습 많이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마무리하죠. 네, 그럼 하나, 둘, 셋. 바이바이 바이바이 중독.